원유 확률 통계 버전 2 이원우입니다. 통계적 추정 6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 이어서 문제풀이를 계속해 나갈 텐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확률 분포, 통계적 추정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매우 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범위가 아주 제한되어 있고요. 또 기본만, 기초만 알고 있으면 그다지 응용 범위가 넓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적 추정은 특히 확률 분포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으면 통계적 추정 문제풀이 하는 데 있어서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니까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집중을 해서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시작할까요? 오늘의 첫 번째 문제는 모집단의 확률 변수 X. 모집단 그러면 확률 변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모집단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는 확률 변수다. 그러니까 모집단이나 확률 변수나 똑같은 말이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자,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오른쪽 표와 같다. 1, 2, 3. 세 개의 값을 갖고 각각 그 확률이 뭐예요? 8분의 1, 또 2일 때 A, 3일 때 B죠. 그럼 여기서 A, B 구하는 문제 아닌가? 벌써 생각을 할 수 있죠. A, B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어. 이 모집단에서 표본 2인, N이 2야. 2인 표본을 임의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 X바에 대하여 X바가 2일 때 확률이 80 뭐야? 32분의 7일 때 X바의 기대값을 구하라. 자, X바의 분포가 N이 2일 때 X바의 분포가 32분의 1이다. 32분의 이게 주어졌어요. 주어진 거는 두 개. 이게 확률 분포. 표본 크기가 2라는 거하고. 자, 이럴 경우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첫 번째, 당연히 8분의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1이다. 이건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어야 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생각해 둬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A 더하기 B는 아무튼 8분의 7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 자, 두 번째 이제 X바 표본 평균의 값이 2일 때의 확률이 32분의 7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X바의 기대값을 구하라 라는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X바가 2일 때의 확률이라는 거는 32분의 7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X1 더하기 X2가 4일 때의 확률이 32분의 7이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여기서 표본 크기가 2일 때의 표본은 X1, X2예요. 또 뭐 말하지 않아도 X1, X2 전부 다 이분포하는 거고 X의 분포를 한다. 그 이야기야.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느냐, 표시할 줄 아느냐가 키입니다. 자, 그러면 X1과 X2를 더했을 때 4인 경우 언제예요? 1, 3이거나 3, 1이거나 2, 1, 1대야.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거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3개 이상 되면 표가 복잡해지지만 X1, X2는 1, 2, X1은 1, 2, 3을 가자. X2도 1, 2, 3을 가자. 맞죠? 그러면 이거 두 개 합한 거 X1 더하기 X2는 이 경우 2이고 이 경우 뭐야? 3. 이 경우 4. 3, 4, 5, 4, 5, 6이죠. 그렇죠? 이런 표도 뭐 염두에 둘 수 있는데 물론 이런 표를 그릴 수 있는 것도 매우 문제를 푸는데 중요한 일입니다. 이 경우에 X바가 표본 평균의 값이 2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야. 여기서 1, 3일 때, 3, 1일 때, 2, 2일 때 합이 4 아니야. 1대 2다. 그러면 이 경우는 이럴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probability 13, 31, 22에 대한 확률 구하는 문제야. 이거는. 그거는 1, 3일 때 1일 때 8분의 1, 3일 때 B. 그런 게 몇 개? 요것도 마찬가지죠? 요거 같죠? 그러니까 2개 더하기 2, 2, 2, 1 때는 A의 제곱. 이게 뭐라는 얘기야? 32분의 7이라는 이야기야. 그렇죠? X가 이 1 확률에 대해서 생각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나? X1 두 개 더한 게 4가 되면 되니까 그러면 X바는 2니까 어떤 경우가 있나? 1, 3, 3, 1, 2, 1. 아이고 미안합니다. 여기 2, 1이 아니라 2, 2였죠? 1대 있다. 그래서 그러면 그때의 확률을 한번 생각해 보자.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20에서부터 32 A제곱. 이제 AB를 풀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더하기 8B 빼기 7은 0. 20과 이게 얻어졌어. 그래서 AB를 지금 구하자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 뭐 간단하게 B는 8분의 7 빼기 A죠. 1 여기서부터. 그래서 그거를 집어넣습니다. 어느 걸 집어넣어도 돼. A는 뭐 8분의 7 빼기 B 그걸 집어넣어도 돼. 이 식에다가. 그런데 이건 좀 복잡해질 테니까 B는 8분의 7 빼기 A를 집어넣는 게 좋겠네. 32A제곱 더하기 8 곱하기 8분의 7 마이너스 A 빼기 7은 0. 그러면 32A제곱 8A는 0. 그러면 8A 4A 마이너스 1은 0. 그러면 A는 0 또는 4분의 1이죠. 근데 0인 경우는 0이 아닌 상수이기 때문에 빼고 A는 4분의 1. 그러면 B는 뭐야? 8분의 5. 여기서 대입해서 A와 B를 구했어. 그러면 X바의 기대값을 구하라. X바의 기대값을 구하라. 항상 이루어지는 않을지 몰라도 X바의 기대값은 X의 기대값과 같다라는 그 성질을 여러분들이 응용해야 됩니다. 응용하는 게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자체에 대한 X바 자체에 대한 기대값을 구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X에 대한 기대값을 구하는 문제야 이게. 그러니까 쉽죠 이제. 1 곱하기 8분의 1 그렇죠? 2 곱하기 4분의 1 또 3 곱하기 8분의 5 이겁니다. 8분의 1 2분의 1 8분의 15 그래서 8분의 20 그러면 2분의 5 조금은 어려운 문제지만 약간 어려운 문제지만 3점 문제로서 아주 적당한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해 모두 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표 항상 염두에 두거나 생각해 두자. 표본이 나왔다. 이게 이제 표본 크기가 2인 경우에는 이렇게 되지만 3인 경우에는 표가 꽤 복잡해지죠. 표 그리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3인 경우에. 그릴 수는 있습니다만 만만치 않아. 자, 다음 문제. 정규 분포.
정규분포하는 문제죠. 예. x가 평균이 m이고 분산이 4인 모집단에서 크기 25의 표본을 추출하여 x바에 대해서 x바 빼기 m 절대값이 5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구하라. 이 표를 얻어서 구하라. 예. 그러면 뭐 시간 걸릴 게 없어. 표본 평균에 대해서 그러면 x바는 정규분포, 평균은 똑같이 m, 분산은 25분의 4,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25분의 4. 이거 우선 뭐 기본적으로 나와줘야 돼. 그리고 지금 구하려는 거는 뭐냐면 x바 빼기 m 작거나 같기를 5분의 1이죠. 이거 구하려는 거야. 그러면 이거 한 번에 나와주면 좋은데, 예. 5분의 1 x바 마이너스 m 5분의 1. 이거 한 번에 나올 수 있습니까? 예? 나올 수 있죠? 나오지 못하면 이 절대값 안에 부호가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일 때 둘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저게 이렇게 되는 거라고. 자, 그러면 뭐 다 끝났어요. 예? 표준화를 시켜. 전부. 예. 표준화를 시킨다는 이야기는 마이너스 5분의 1 예. 이거를 표준화시켜야지 Z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부터 해볼까요? X바 마이너스 M 나누기 뭡니까? X바의 표준편차 X바 분산의 루트 그러니까 5분의 2야. 그러면 표준화된 거란 말이야. 이게 뭐가 돼? Z가 된다고. 그렇죠? 표준화 정규분포 변수 G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5분의 2로 나누면 표준화가 되는 거니까 양변을 전부 다 5분의 1로 나눠주는 거야. 각 변, 각 항을 5분의 1을 5분의 1로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이 값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는 G. 오른쪽은 2분의 1. 그렇죠? 그리고서 표준화 정규분포에서 확률을 구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은 저보다 좀 예쁘게 그리지 못하겠지만 나도 정확하게 그리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이런 그림을 그려서 꼭 생각하자야. 예, 2분의 1 여기쯤 있다.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요 면적 구하려는 거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요 면적 구하는 거는 요 면적의 뭐야? 2배. 그래서 0과 G 0.5가 확률이 0.1915이니까 2배 0.1915 하면 0.3830이 해당 확률이 되겠습니다. 쉽죠? 네. 쉬워야 됩니다. 그렇죠? 표준화를 시킨다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확률 분포에서 우리 했고 정규 분포에서 했고 표준화시키는 거. 이제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화는 표본 평균의 분포를 가지고 X바를 가지고 표준화를 시킬 때 평균을 빼는 거 마찬가지 표준 편차 분산의 루트로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가운데 항 X바 마이너스 M을 5분의 1로 나눴으니까 전부 다 5분의 1로 나눠줘야 되니까 이렇게 계산돼서 나올 수 있다. 6번째 문제. 어떤 치킨 가게에서 판매하는 치킨 한 마리의 무게는 평균이 mg이고 표준 편차가 50g인 정규 분포를 한다고 한다. 그럼 이렇게 그냥 쓰는 거예요. 정규 분포한다. 평균은 m이고 네, 표준 편차가 50 제곱. 이건 뭐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표준 편차만 쓸 사람은 표준 편차만 써도 되고 나처럼 이렇게 분산 쓰고 싶은 사람은 50의 제곱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치킨 가게에서 판매하는 치킨 중에 25마리 N25 임의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이 치킨 가게에서 판매하는 치킨 한 마리의 무게의 평균 M에 대한 신뢰도
대해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면 A와 B 사이에 있다. B만에서 A의 값을 구하라. 뭐 이런 거 있죠. 여기 이것도 무슨 소리냐? 1.96까지. 값은 0.475야. 그러니까 1.96을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려준 거야. 95% 신뢰 수준의 Z 값은 1.96. 이건 너무 뭐 자주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기억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예? 뭐 몇 번 나오잖아요. 1.96. 95%. 자, 그러면 X반은 정규분포. 평균은 M이고 분산은 25분의 50제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 분산의 루트 신고는 5분의 50, 10이라는 얘기네. 그렇죠? 표준 오차라고 부르는 게 정상적인 이름입니다. 뭐에? X바의 표준 편차를 표준 오차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교과 내용에 이 용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얼버무리고 있을 뿐인데 분산의 루트 씌운 거 이런 식으로 혹은 그냥 X바의 표준 편차 이렇게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냥 표준 오차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인 정상적인 용어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95% 신뢰 수준에서의 예? 신뢰 구간 기억납니까? 기억 X바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95%으로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m X바 더하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신뢰 구간이야. 95% 신뢰도의 m에 대한 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 예.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더라. 외워? 난 외우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여기서부터 신뢰 그 앞에 복습을 2번이나 했는데요. X바 마이너스 M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1.96과 마이너스 1.96 사이에 있을 확률이 얼마? 95%. 여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이게. 응? 예. 만약에 외우지를 못한다면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 그렇죠?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 0, 1.96, 1.96. 요 간격,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은 0.95. 그거는 여기 주어져 있고, 응? 주어져 있고. 그래서 여기 1.96이라는 값은 나온 거고, 표준화 정규분포 변수, 소위 표준화 정규분포 변수 Z은 이렇다. 이 식이 기본식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서 몇 단계만 가면 이게 나오거든. 응? 나오니까 뭐 말하자면 알아서 하십시오. 이거 외워야 된다. 혹시 학교에서는 외우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X바 빼기 1.96 이제 해보는 거야. 5분의 50 M X바 더하기 1.96 1.96 50 나누기 5 10이죠. 그러면 X바 마이너스 19.6 그렇죠? X바 더하기 19.6 이 된 거야. 그러면 B-가 뭐라는 거야? B-N은 여기서 이거 뺀 거죠. 그래서 B-N은 39.2 요거의 2배. 됐습니까? 뭐 비교적 쉬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7번째 문제 볼까요? 모평균이 M, 표준편차 4인 정규분포하는 모집단에서 그러면 뭐라고? X는 정규분포의
평균은 m, 표준 편차가 4, 그러니까 4의 제곱. 표본 크기 n인 표본을 임의 추출해 구한 표본 평균 값 x바를 이용하여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 신뢰 구간을 구하면 이렇게 된다.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라. 1.96 앞에서 주어진 그 확률값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95%의 스몰 g, 저쪽 여기에 있는 거 0. 이것이 1.96, 요 면적이 0.475. 요 지금 주어져 있는 값을, 주어져 있는 값이죠. 값을 0.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다라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자, 95% 신뢰도의 신뢰 구간은 x바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4지 이게. 4. x바 더하기 1.96 루트 n분의 4. 여기 0.98이라는 얘기네. 1.96 루트 n분의 4가 0.98이라는 이야기. 그렇죠? 루트 n은 0.98 1.96 곱하기 4. 8이네. n은 64. 그러니까 신뢰 구간의 폭, 신뢰도 관계가 있죠. 거기 또 관계가 있는 게 뭐야? 표본 크기 n, 이게 관계가 있어. 그렇죠? 딴 것들이 이제 일정할 때, 시그마는 일정할 경우 64가 얻어진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모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x가 정규 분포를 한다. 여기 뒤에는 나오네. m, 표준 편차가 시그마. 크기 n인 표본을 임의 추출하였더니 표본 평균이 x바이었다. 그죠? 실제로 계산된 표본 평균값. 모평균 m의 신뢰도 알파 %의 신뢰 구간이 A와 B 사이에 있다. 이거일 때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신뢰도 알파 수준의 알파의 신뢰 구간을 구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0이야. 지구. 신뢰도가 얼마? 알파래. 이게 알파야. 예? 신뢰도. 그러면 요 꼬리 부분은 뭡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알파죠? 요거는 2분의 1 마이너스 알파야. 그렇죠? 전체가 1이니까 1 마이너스 알파고 알파를 제외한 면적이. 그리고 반씩 나눠줘야, 똑같이 나눠줘야 되니까 2분의 요 면적이 그렇단 말이야. 면적이. 그러면 요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스몰 z 값. 2분의 1 마이너스 알파에 해당되는 스몰 z 값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거야. 제가 저 본문 강의할 때, 교과 내용 강의할 때는 신뢰도를 여기를 1 마이너스 알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약간 틀은 거지. 이 문제에서는 이걸 1 마이너스 알파라고 안 그러고, 그러지 않고 알파라고 그런 거야. 거기에 뭐 현호? 헷갈리면 안 되죠. 표본 크기 n이 일정할 때 신뢰도 알파가 커지면 B-A는 커진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신뢰 구간을 우리 구해보는 거죠. x바 마이너스 g 2분의 1 마이너스 알파, 그죠?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더하기 g 2분의 1 마이너스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됩니까? 예? 신뢰도 알파의 신뢰 구간, m에 대한 신뢰 구간이에요. 물론 이것을 알아놓아야 이런 문제들을 풀기가 쉽습니다.
신뢰도 알파가 커지면 n이 일정할 때 n이 같은 값 어떤 특정한 값일 때 신뢰도 알파가 커지면 b-a 신뢰 구간의 폭이야. b-a는 다 b-a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네. 그러면 b-a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이 경우에 2배 g 2분의 1-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지. 그렇죠? 요것만 가지고 이제 다 알아보면 됩니다. n은 일정인데 신뢰도 알파가 커지면 요 값이 어떻게 돼? 요 값이 커지죠? 그렇죠? 알파가 커지면 양쪽 꼬리 부분 면적이 작아지잖아. 그리고 작아짐에 따라서 요 z 값은 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커져. 오케이. 됐습니까? 신뢰도 알파가 일정할 때, 알파는 일정한데 n이 커지면 b-a가 커져. n이 커지면 작아지죠? 그렇죠? n이 커지면 이 값이 커지면 이 값이 작아지는 거 아니야. 예. 신뢰도 알파가 일정할 때 n이 2배가 되면 b-a의 값은 2분의 1배가 된다. 자, 여기서 g 1-알파 n이 2배가 돼. 2n이 된다고. 그렇죠? 루트를 씌우면 알파. 이거는 루트 2 g 2분의 1-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거하고 2하고 캔슬 지워줘서 루트 2. 루트 2배가 되는 거지 2분의 1배가 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no. 예. 요것에 대해서 신뢰 구간에 있어서의 신뢰도와 표본의 크기, 신뢰 구간의 폭, 요 부분에 대한 그 연결 관계, 서로 간에 영향을 주는 관계,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좋은 연습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신뢰 구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말하자면 물어보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n이 커지면요. 표본 크기가 커지면 신뢰 구간의 폭은 작아져요. 그렇죠? n이 커지면 이게 커지기 때문에 신뢰 구간의 폭은 작아진다. 신뢰도를 크게 하면 신뢰 구간의 폭은 커진다. 이게 커지기 때문에 그래. 이게 큰 값이 되기 때문에 커진다기보다 이게 큰 값이 되기 때문에 신뢰 구간의 폭은 커진다. 뭐 시그마가 커지고 적고를 묻지는 않고 n과 표본 크기와 신뢰도와 신뢰 구간의 폭의 관계를 명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수고했습니다.